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행지리하고 창의경영 시간에 오늘 배워볼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BS 강의에서 개념 부분을 좀 확실하게 들었다면 저는 지금으로서는 기출문제 위주로 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관점에 대한 부분인데, 기능론과 갈등론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이라는 세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능론과 갈등론을 우리는 거시적 관점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을 우리는 미시적 관점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구분 방법이에요. 사회문화 시간에. 이걸 하지 못한다면 이후의 사회문화에 대한 모든 관점, 모든 개념에 대한 것들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기능론과 갈등론이라고 하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참고문헌을 많이 읽어줘야 되고, 상징적 상호작용은 사람들 간에 움직이는 거야.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어디에서? 사회에서. 그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에 개인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그게 미시적이다는 얘기지. 제 2학년들은 거시적과 미시적이라는 관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통합사회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거시적이란 건 숲을 보라는 얘기야. 학교 구조를 보라는 얘기지.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보는 관점은 미시적 관점이라고 본다면, 학교 전체의 구조나 체계,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건 거시적 관점이다, 이렇게 봐야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를 볼 때 법이나 제도와 같은 사회 전체의 거시적 관점을 바라볼지, 아니면 사람들이 행동하고 우리가 움직이면서 만들어가는 게 사회라고 얘기하는 건 미시적 관점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둬야 됩니다. 그러면 기능론은 뭐고 갈등론은 뭐냐? 자, 기능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우리 대통령, 자, 정치를 하는 분들은 조화를 중요시하죠. 왜? 국가의 어떤 부분이 깨져버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파탄나고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국민들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안정화 시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지. 그런 거를 우리는 사회 유기체설, 여러분들 과제 했죠? 유기체설 같이 사회는 움직인다는 얘기야. 살아 숨 쉬어가지고 움직이니까 여기가 아파, 무릎이 아프면 이거를 빨리 낫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은 사회 통합과 유지, 안정을 중요시하는 게 기능론자들이다. 그럼 갈등론은 뭐냐? 아니, 왜 사회와 갈등하고 대립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냐? 왜? 열심히 강의를 들었겠지만 생각 자체가 다른 거야. 아니, 내가 200만 원을 버는 월급을 나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 너네 지배자들, 기업가들, 정치가들이 전부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못 받는 거잖아. 그럼 이 사회 구조는 지배와 피지배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들을 타파하지 못하면, 혁명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갈등론자의 입장인 거지. 비판적인 입장.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생각을 계속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합당할까? 아니면 기능론자들의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갔어. 의대에 간 내가 돈을 많이 받는 건 당연해 라고 얘기하는 게 기능론자들의 입장이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어느 곳이 잘했다, 어느 곳이 잘못했다라는 관점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모두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어디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어떻게? 사회 구조를 바라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시적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 한 가지인데, 자,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다. 사회는 인간이 있고 나서 생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국가도 마찬가지. 사물이나 행위의 주관적 의미다라는 얘기지. 아까랑 다르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국가 안에 사회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상징적 상호작용이겠지. 물론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모두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행위를 무시하고 국가가 더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건 또 잘못된 시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설명만 가지고도 수업을 3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EBS에서 잘 들었다고 생각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9년 3월 모의고사 8번 문항이에요. 여러분들이 포인트만 잘 잡으면 수능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관점에 대한 부분의 문제들만 2019년 거를 쭉 추려가지고 저랑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봅시다. 기능론과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어디? 지문과 여기. 자,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언어 습득 과정에서 인간은 언어의 뜻뿐만 아니라 그 언어가 가리키는 행동의 의미를 배우게 된다. 쭉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능동적인이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빨간 줄로 쳐놨는데 능동적 해석 과정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상징적 상호작용을 떠올려야 돼. 어떤 문구들을, 개념 문구들을 자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단어, 아, 이거 나왔어? 사회문화 시간 3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20문항을 풀어야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볼게요. 사회 규범은 지배 집단 나왔어. 피지배와 지배 나오면 이거는 거의 갈등론이다. 자, 사회는 본질적으로 조화와 균형, 뭐라 그랬죠 아까? 나오면 기능론이다. 이렇게 나와요.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이 필연적이다. 갈등 필연적. 이것도 갈등론자 입장입니다. 자, 마지막 타인의 상호작용 나오면 이거는 답이 되겠죠. 상징적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5번에 사회 체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된다. 이거는 기능론과 갈등론 둘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풀어갑니다. 자, 생각보다 쉬운데 이 지문을 전부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관점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 이러면 아, 세 가지 관점이잖아. 그럼 세 가지 관점 중에 거시적인지 미시적인지 찾아내는 거야, 지문에서. 아, 능동적? 이 부분만 읽었어? 이 미시적 관점이구나. 미시적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밖에 없잖아. 그러면 읽어보면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지. 시간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 자, 마찬가지 문제인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안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안 써야 되는 부분이다. 자, 종교는 자, 여러분들이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준 프린트에 읽어와야 돼요. 반드시. 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사회의 질서 유지와 지속성. 이게 뭐야? 기능론이다. 이렇게 봐야겠지. 자, 그리고 지배계층 나오면 식단 얘기지. 지배계층 나오면 읽어보지 않아도 밑에 읽어보면 변형을 강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뭐야? 갈등론이다. 이렇게 봐야겠지. 이거 나오면 이제 끝나. 자, 간은 이거야. 이거 기능론. 종교가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고 본다. 맞겠죠. 나번은 이거야. 갈등론. 종교가 현재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수단이다. 이것도 맞겠죠. 답은 나왔어. 기억 예인데. 자, 왜 틀렸나 보자. 가와 달리 나는. 달리 나오면 내가 말했잖아. 나를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다. 나는 기능론이잖아. 갈등론인데. 유기체, 기능론. 자,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자, 나와 달리 그러면 달리 하면 빼라고 그랬지. 얘는 그냥 지워버려. 그냥 이렇게. 가에 대한 이야기야. 사회적 측면이 개인적 측면은 뭐라 그랬지? 개인적 측면은 상징적 상호작용이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얘는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기능론, 갈등론 답이 되겠죠. 그리고 기능론 상징적 상호작용이다. 네, 답은 1번.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고3들은 연습이 돼 있어서 2학년들은 연습을 해야 되고 연습이 돼 있어서 이런 문항에 나오면 쭉쭉쭉 딱 1번 바로 나올 수 있어야 어려운 문항에서 시간을 쓸 수 있다. 자, 이것도 쉬운 문항입니다. 자, 요거는 좀 어려웠던 문항. 6월 모의고사가 나오면 수능과 아주 밀접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6월 모의고사를 예비 수능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2번 문항에 이 정도 부분이 나왔다면 정확하게 알지 못했으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열심히 준비한 자들은 반드시 맞출 수 있다.
자, 천천히 갈게요. 어려운 문제들은. A 상자 안에 7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7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마다 점수를 부여해야 되는데 각 카드의 내용이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의 하나에 해당하면 1점. 하나에만 해당하면 1점이에요. 근데 이 설명이 2개 이상 돼. 그럼 2점. 3개를 모두 설명하고 있어? 3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해를 한다면 3개의 관점에 대해서 모두 들어있으면 내용이 3점. 2개면 2점. 하나면 1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자, 볼게요. 3점짜리 카드가 1번인데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모두 설명할 수 있잖아. 기능론도 갈등론도 상징적 상호작용도 모두 설명할 수 있으니까 3점. 자, 제가 고득점 카드만 먼저 설명할게요. 거시적 측면은 뭐야? 기능론과 갈등론 이렇게 얘기하시면 기갈이다. 자, 그 다음에 다음 2점. 개인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 체계. 이것도 역시나 기능론과 갈등론. 이렇게 하면 3점, 2점, 2점. 나머지는 다 1점 카드라는 얘기야. 왜? 대립과 갈등이다. 갈등론이겠지. 사회 규범의 지배 집단에 의해 합의에 의해 구성된다. 기능론. 이렇게 봐야겠지. 주관적 세계. 상징적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각 부분의 유기적 관계. 기능론이겠죠. 이렇게. 자, 이제 한번 답을 내봅시다. 3장의 조합으로 얻을 수 있는 최소 점수는 4점이다. 틀렸지. 3점이지. 자, 왜? 1점짜리 카드가 하나, 둘, 셋, 4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 1점만 3개 구성하면 3점이에요. 최소 점수. 자, 최대 점수는 8점이다. 이렇게 나와. 3장으로. 근데 우리 고득점 카드 3점, 2점, 2점, 7점밖에 구성할 수가 없다. 틀렸어. 자,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3장의 카드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6점이다. 이렇게. 자, 기능론 이거 다 있거든요. 얘도 기능 다 있어. 그럼 7점이지. 이것도 틀렸다. 자, 4번.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대. 없는 3장의 카드로 이게 없거든 지금 상징적 상호작용. 그럼 3점을 쓸 수가 없단 말이야. 3점 못 쓰면 최대가 2점, 2점 2개. 나머지 1점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건 몇 점밖에 없다? 5점밖에 없다. 이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알겠죠? 정답이지? 마지막 5번. 갑이 카드 1번, 5번, 6번을 뽑았다면 그럼 1번, 5번, 1번에 이미 3점짜리 뽑았어요. 그리고 1점, 6번. 그럼 이미 이거 빼고 나면 고득점 카드 2점 하나거든. 2점짜리 하나로 이길 수 있는 조합은 없다라고 봐야겠죠.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쫙 돼 있는 사람은 쉬워. 근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수능 시험에 요 유형이 나왔는지는 이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이 유형이. 자, 그래서 관점에 대한 문항은 다수가 나옵니다. 보통 3문항 정도를 예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다음 6월 모의고사 5번 문항입니다. 자, 이거는 난이도가 하로 봐요. 쉽다라는 얘기, 쉽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풀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빨리 풀어봅시다. 포인트가 어딘가? 거시적 관점과 구조적 관점에서 사회 실제론과 하나는 우리가 사회 명목론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두 가지는 뭐냐? 사회 실제론은 사회가 개인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야. 야, 너네 학교가 있으니까 학생이 있지. 학생이 있다고 어떻게 학교가 되겠어라고 하는 건 사회 실제론. 근데 명목론은 뭐야? 아니, 지금 온라인 계약하니까 학생들이 없잖아. 학생들이 없는 학교는 무슨 의미야? 라고 얘기하는 게 명목론이다. 둘 다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어떻게 했어? 일제강점기 나라를 잃어버렸어. 그럼 대한민국이 없는 국민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사회 실제로. 근데 거꾸로 대한민국 국민이 있잖아. 있으니까 대한민국도 아직까지는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게 명목론의 입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둘 다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돼요. 자, 봅시다.
자, 나는 누군가의 자식이거나 이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쭉 읽어봅시다. 쭉 읽어보면 우리는 누구나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 답이 바로 나오는구나. 자, 이거는 뭐야? 개인은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 맞겠지? 내가 지금 여기 써있는 이거를 잘 안 쓰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자, 개인은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한다. 이 사회 실제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띄워놨던 대로 사회 실제론. 자, 개인의 속성은 사회의 속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것도 사회를 우선시하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은 사회 실제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는 뭐를 중요시한다고 그랬죠? 사회하고 개인이 있다면 뭐를 사회를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기억니은 1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디귿 보면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 그럼 개인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그럼 너는 X 틀렸다 이렇게 봐야지. 마지막 거. 사회 현상은 개인의 행위나 심리 상태로 환원된다. 역시나 개인을 더 중요시하니까 틀렸다.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자 이게 사회 실제론이라는 얘기만 바로 잡아드리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시간을 많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